우리 PPT가 나왔으니까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교과서하고 이제 학력평가에 충실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학력평가는 그 당해년도 학력평가 그 몇 월 달에 본 것 요걸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같은 거는 따로 요래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학력평가에 충실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제는 당연하지만 어구풀이나 어휘 이 모든 것까지 다 총괄적으로 얼마나 잘 외웠는가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암기 쪽에 좀 치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와중에서도 물론 수능형 문제가 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수능형 문제가 나올 때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알아서 꼭 한 문제 약간 압축시켜둔 형태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공부를 다 해서 하나로 압축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활동도 꼼꼼하게 봐야 될 것이고,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도 학력평가도 간혹가다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는 어휘를 물어보는데 그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까지도 접근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 이제 요번 기말고사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중간고사 때 공부를 하고 나서 봤더니 자기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범위가 좀 조금 나왔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두 번째 시험인 1학기 기말고사 때쯤 돼서는 공부한 게 어차피 다 나오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국어 공부할 때 뭐가 있냐면, 어느 정도 자기가 읽을 줄 알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거기부터 멈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자,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보면은 문학하고 독서, 이제 과거 비문학이라고 했던 영역이 있는데, 얘네들은 일종의 수능형을 표방하기 위해서 보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거의 완전 암기 형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학과 독서도 암기 수준이 좀 높은 상태 내에서 보기를 활용한 수능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 당일날에 시험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내신만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조금 성적 올리기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많이 외워서 내신 보는 건 맞지만 1학년이 끝나고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까지 그 방안이 계속 고수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일주일에 3시간 정도는 수능형 문제를 조금 꾸준하게 공부하면은 이번 시험에서 하는 일종의 종합형 문제 같은 경우는 잘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중요한 건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암기 형태 문제 가운데에서 일부 종합형 문제가 나올 때 얘네들이 1등급, 2등급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공부를 할 때 조금 폭넓게 하면서 자기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요 정도까지만 해야지, 요 정도까지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그 한계를 정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계속 해야 될 때 공부하는 방법으로 문학과 독서는 최대한 수능 형태로 공부해 본다. 그 다음 암기, 문법은 무조건 암기가 중요하니까 외운다.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최소 일주일에 3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만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도 점수가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말고사를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라는 건데, 자, 교과서 학력평가에 충실한 문제인데 요거 부분은 학력평가에 있는 비문학 독서에서 나온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에서 뭐 인정받는다 뭐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의 선택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용을 다 안 상태에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받기 전에 이미 알고, 그래서 공부할 때 충실해라 이런 얘기는 주제와 구조는 기억해 둬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최소한 주제 구조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형 문제가 되어 있는데, 자, 보면 나를 참고했을 때 선거 공부에 기재 하나 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각각으로 따졌을 때 학교 시험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자,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지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예시로 접근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약간 종합형 형태거든요. 자, 이런 종합형 형태의 문제들은 무조건 내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다,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대소고에서 이런 형태의 약간 꼬아서 낸다고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잘 못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최대한 공부할 때 폭넓게, 많게.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문학과 독서는 수능형, 문법은 암기형으로 골고루 출제된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문법 문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문법 문제를 가져왔을 때 여기 있는 용어를 모르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관형절, 그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런 형태로 나오는 용어들이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 모든 용어는 미리 다 암기가 된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 칠 때 관형절이니 이어진 문장이냐는 용어들을 그때 가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능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의 문법 용어는 풀어주지 않고요. 수능에서 새롭게 들어가는 문법 같은 경우는 용어를 풀어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대소고는 그렇게까지 새로운 문법 규칙을 제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와 프린트 안에 있는 것들로 외워서 접근하면 되게끔 써놨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문법만큼은 무조건 외운다. 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외우게 되냐면 학원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는 게 머리에 그대로 그려질 정도까지는 외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자, 기본적으로 보면 작품들 사이에서 연계하는 문제나 혹은 문학은 대부분 연계가 많이 나오고 비문학 독서는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 모든 문제들을 연계하거나 단독으로 한 모든 문제들을 변형해서 제공하면 그 문제만 다 풀어도 시험 범위의 내용들을 모두 다 완성할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변형문들은 직접적 만들고요. 그리고 만들 수밖에 없는 건 그 해마다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제공되고요. 그다음 학교와 부교재, 학력평가의 해설들을 반영해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문제를 많이 내는데 왜 그러냐면 단대소고 자체 내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 낼 때 공통점과 차이점 찾는 문제 내는 게 아무래도 출제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게 출제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외부 작품도 가끔 나옵니다. 자, 외부 작품이 가끔 나온다라는 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시험지에서 처음 보는 작품들이 외부 작품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내용과 맞춰서 내용이 유사한 작품 또는 내용이 아니지만 형식이 유사한 작품들을 서로 함께 섞어서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공부하라고 자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겨서 시키면서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해 보는 거죠. 이렇게 써놓으면은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 머리에 남고 그를 통해 가지고 시험 칠때 이게 정답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들을 파악하면은 그 단어가 약간 비슷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변형돼서 선택지가 제공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서답형이 있습니다. 서답형. 자, 서답형은 이렇게 길게 쓰는 게 서답형인데, 자, 기본적으로 단대속어는 길게 쓸 때 문장 하나 정도 또는 조건을 좀 준 다음에 이렇게 괄호 안에 넣는 것처럼 간단하게 내는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서답형을 준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구절 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 자기가 자기 손으로 써보도록 훈련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꺼내는 게 아니라 배웠던 내용을 1, 2, 3, 4, 5번 선택지에 표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써볼 수 있게. 근데 엄청 길게 쓸 필요도 없고 한 문장 정도 혹은 단어 몇 개 정도를 끼워 넣는 형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서답형도 준비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단대속어 수업을 언제 하느냐? 자, 보면은 제가 8월 25일 화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자, 수업은 3시간을 하고요. 이 수업 때는 교과서 단원, 부교재 분석, 그에 따라서 직전 보완까지 해서 모두 다 완벽하게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당연히 해설집과 자료, 그 다음에 최소 어떤 단원이든 50문제 이상의 변형 문제까지 다 제공합니다. 이거를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9시부터 10시까지 남겨서 최소 1시간 정도는 함께 공부하고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무조건 확보를 하죠. 자, 그래서 수업 끝난 뒤에 1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는 것까지 해서 그날 뭘 배웠는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보시면은 우리는 문학 작품 정도는 여기저기에 있는 비슷한 작품, 즉 내용이 비슷하거나 형식이 유사한 것들을 연계해서 미리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 하나의 지문도 50개 이상은 줍니다. 그렇게 풀다 보면은 문제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50개만 풀어도 외울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모든 질문은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는데, 자,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1번, 2번, 3번처럼 우리 단대소고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